이 백신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독감 정도의 부작용만 있어도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백신의 부작용, 여러분, 독감도 부작용이 제법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독감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다치시기 때문에 사실은 독감 백신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도 득이 실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 없이 맞았고, 그 다음에 독감을 전 국민에게 맞추려고 기를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맞으라고 그러고 안 맞으면 그만이에요. 맞으러 가는 사람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리스크 안고 자기가 리스크 또 안고 자기가 가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맞은 적 없지만 아무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는요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백신의 부작. 여러분들 우선 아까 제가 원론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없어요. 없습니다. 감염 예방 효과는 없지만 다만 경증 환자가 중증이 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경감 효과, 다소의 약간의, 그걸 위해서 백신을, 그 부작용이 많은 백신을 맞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부작용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여러분, mRNA 백신의 경우 부작용이 충분한, 우선 검증이 부족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 백신을 만들면서 뭐부터 요구했는지 아시죠? 백신 사고가 나도 책임 묻지 말라. 이거를 미국 정부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락했어요. 허용했어요. 여러분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백신 부작용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 이래 백신을 출시하면서 정부에다가 백신 부작용에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시작부터 벌써 이상한 거를 눈치챘어요. 저는요. 야, 이상하다. 이 새끼들 왜 어떻게 책임? 여러분들,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병원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의료 봉사를 서울역으로 노숙자들 진료를 나갔어요. 근데 그 노숙자들 제가 진료하다 사고 나면 내가 그 사람들 변상을 해줘야 돼요. 돈을 안 받고 내가 진료를 해줬어도요.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백신 맞을 때 돈을 안 내지만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원한 의사들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놓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서 맞잖아요. 그럼 병원이 19,000원씩 받아요. 한 명당. 의사들은 복잡한 거예요. 셈법이요. 그 50명만 놓으면 하루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신 맞지 말라는 얘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의사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어떻게 개업한 선생님들은요, 그래서 어떤 개업한 선생님, 나는 백신은 안 놓습니다라고 선언하신 분도 있어요. 이 부작용을 아시는 그 개업인은 나는 절대 백신 접종 안 합니다. 그런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백신, 뭐 독감 백신 놓는 것처럼 그냥 놓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의사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그 세금이 그 의사들한테 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돈 내고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 내고 맞는 백신인데 어떻게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그래요? 있을 수, 아주 비윤리적인 일에 극치예요. 그걸 그렇게 허용해 줬잖아요. 허용해 줬어요. 오케이, 해봐라. 여러분 아시는 건 mRNA 백신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백신이에요. 그러면 10년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부작용에 대해서요. 부작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쟤들 그 부작용 열고하는 거 보면 지금 나오는 부작용이 다 열고돼 있어요. 이미 다 열고돼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우선 우리나라 우선 볼게요. 우리나라 보면요, 10월 초에 이미 백신 사망자가 1,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0명이 넘었는데 이때 코로나 사망자는 600~700명밖에 안 됐어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백신 사망자는 1,000명이 질병청에 보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 사망자는 1,000명이 안 될 때예요. 800몇 명밖에 안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제자가 저한테 여기 대청댐의 간사에 보내준 통계인데, 여러분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줬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없는 얘기인데 2020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구수의 변화를 통계청이 있는 걸 봤더니 2020년 2월에 비해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0월까지 인구가 6,6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 수가 6,600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600명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한 2,000명 정도 죽었다고 보도가 됐을 때예요. 작년 말까지. 그러면 그 2,000명을 포함해서 아무튼 4,600명이 더 죽었기 때문에 아무튼 인구가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2021년 금년 통계가 지금 10월까지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요.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인구가 얼마가 감소했냐면요, 16만 1,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예요. 16만 1,000명.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나로 금년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막 정신없어서 막 죽었지, 뭐 대구 막 뭐 해가지고 막 죽었지. 사실 금년에 들어와서는요, 델타 변이 같은 게 점점 감염력이 떨어져가지고 확 사망률이 줄어들어서 죽은 사람 1,000명, 한 400~5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6만 1,000명의 인구가 여러분들 금년에 갑자기 암으로 많이 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죽은 사람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고 안 된 백신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일단 다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그 사망 신고한 걸 가지고 2021년 2월과 2021년 10월의 인구수를 비교하니까 16만 1,000명이 줄어들었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했는가 봤더니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한 거야. 2월부터.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국민이 더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코로나로 죽은 건 줄어든 거 확실하고, 뭐 암으로 더 죽은 것도 없고, 교통사고가 더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자살한 사람이 뭐 10만 명을 자살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않아요. 몇천 명이란 말이에요, 자살한 사람. 그럼 그 16만, 15만 명 이상은요,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백신으로 돌아가셨는데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백신 사망은 축소 보고된다고 하버드 대학에서 100분의 1로 축소된다고, 1%만 보고된다고, 이미 정확하게 1%예요, 진짜로. 지금 보니까 15만 명인데 지금 우리 1,5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1,500명 정도 죽었다고 지금 신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딱 1%야. 15만 명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보고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도 내 멋대로 얘기하는 거고 다 통계를 가지고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자,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미국에서 파이자 모더나를 맞고 공식으로 부작용이 보고된 게 15만 명 이상의 여성이 생리불순, 대한민국의 고3들 맞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어라고 맞히더니 고3 여고생 접종자 중 제일 많은 부작용이 생리불순이었어요. 저건요, 미국이 CNN까지 보도한, 우리나라의 신문에도 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도된 게 15만 명이면요, 보고 안 한 사람은 저희 10배 내지 100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몇십만 명, 뭐 거의 500명만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생리불순을 겪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왜 그럴까? 생리불순 하나만 가지고 그냥 죽는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생리불순 하나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이 mRNA 백신에는요, 이 산화그래핀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산화그래핀이 없으면 항체가 안 만들어져요. 들어가야 돼요. 실제 확인을 한 거예요. 그 mRNA 백신 속에 이 산화그래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의 한 학자가 금년 초에 논문을 낸 거 보니까 mRNA 백신을 한 다음에 전신 스캔을 했더니
전신에 48시간 이내에 mRNA가 쫙 퍼지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남자의 정소와 여자의 난소에까지 쫙 mRNA 백신이 퍼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mRNA 백신이 뭐가 있다고요? 산화그래핀이 있어요. 이 산화그래핀은 독성이 강합니다. 세포를 죽입니다. 48시간 내에 남성의 정소와 여성의 난소에 퍼져나간 mRNA 속에 있는 산화그래핀은, 여러분들, 남성은 정자를 죽이지만 정자를 죽였다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여성은 나타납니다. 여성은 여러분들 난소에서 사실은 수십만 개의 난소 후보자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15개 내지 20개 정도의 난소가 때를 이루어서 막 발달을 합니다. 2주 동안. 2주 동안 발달을 해서 그 중에 가장 빨리 성숙하는 난자가 난소의 벽을 뚫고 나오는 배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나팔관에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자 하는 부부라면 남자의 정자가 자궁을 타고 나팔관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난자의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이게 바로 임신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생리불순이라는 건 뭐냐면, 생리불순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리를 너무 많이 하거나 생리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리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는 그 산화그래핀이 발육하는 난자를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하면요, 난자세포가 주위 세포들이 여성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는 생리가 끊어진 여자들도 막 출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 호르몬이 막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제가 봤어요. 실제 난 생리가 끊어졌는데 왜 출혈을 하는 거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그 선생님은 지금 17일째 생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았는데, mRNA 백신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산화그래핀이 발육하는 난자를 죽이면, 난자가 죽었으니까 배란이 안 되는 거예요. 배란이 안 되면 생리를 안 해요. 배란이 돼야만이 여러분들 수정된 그 수정란을 위해서 준비한 자궁의 내막에 여러분들 각종 양분을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란이 그거 먹고 살게끔 한 2주 동안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혈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2주 동안 그걸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태반이 만들어지기 전에 엄마의 영양분이 2주 동안은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궁 내막에다가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 수정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거기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다 쓸어내는 게 바로 생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란을 안 하니까 생리를 안 하죠. 준비도 안 해요. 이 자궁 내막이 준비도 안 한단 말이야. 배란을 안 하니까 그 생리 안 하는 거예요. 막 3주, 4주, 막 5주, 6주 배란을 안 하는 거예요. 생리를 안 해. 여러분, 이게 바로 mRNA 백신에 있는 산화그래핀의 확실하게 알려진 부작용이에요.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그 세계적인 그 어떤 친구가 한 말이 생각이, 인간 75억 너무 많다.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라는 말을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저는 20세 미만 애들이 백신을 맞으면 과연 제대로 출산을 할지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한 얘기가 뉴스를 가지고 학자로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까 코로나19 항체 IgG가 경증 환자를 중증 환자가 되는 걸 막는 그런 효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글쎄, 이런 항체 의존성 염증 강화 현상에 의해서 항체 때문에 폐에서 그냥 오히려 더 염증이 막 강화돼 가지고 막 사이토카인 스토밍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폐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히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하루에 29명이 중환자실에 죽었다는 게
다 백신을 2번을 맞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다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백신을 다 2번씩 맞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항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항체 때문에 이런 항체 의존성 염증 강화, 엔티바디 디펜던트 인핸스먼트라고 하는 여러분들 저건 면역학자들이 밝힌 부작용이에요. 오히려 이 하기도에 상기도보다는 주로 하기도에서 염증을 심화시켜 가지고 치사율을 오히려 높이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제가 뭐 부작용에 대해서 할 얘기 많지만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릴 거예요.